무엇보다도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 협박이다 내지는 전멸이다라고 하는 친윤계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은 당이 우선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여사가 우선이냐라는 그 질문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친한계의 이런 이탈표가 애초부터 걱정이 됐다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쇄신과 개혁에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단계 같은 걸로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 친한계의 반발에 의해서 그 가결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한계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이 특검법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친윤계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거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정권의 조기 붕괴,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친한계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 특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기류 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놓고 당원 게시판 논란은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들렸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공세를 특검법 수용 카드로 돌파하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없다고 해도 네. 지금 그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친한계는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친윤계에서 계속 단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이걸 카드로 쓰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에 움찔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냉각기를 갖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희화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본다면 친한계에서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이 당의 이익으로 보나 또는 정치 안정으로 볼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를 단계로 결정하니까 특검의 이타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형태는 너무 좀 그 단차원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정치 해법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통과돼도 친한계는 딜레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아도 딜레마죠. 통과되면 배신자론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으면 무능론으로 빠지는 거겠죠. 차재원 교수님,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논란, 이를 통한 그 이탈표 이걸 좀 의식한 거잖아요. 네.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친한계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뭔가 뭐랄까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금 12월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중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동안 두 번 동안의 재의결 때 반대했던 이유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3차도 그 결국 민주당 단독인데 오히려 더 독해졌다고 그러는데 명분 자체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친한계의 반발에 의해서 그 가결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한계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이 특검법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친윤계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거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정권의 조기 붕괴,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친한계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이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 친한계의 그 이탈표 가능성 언급에 친윤계는 이제는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전멸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재표결이 이제 10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그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타협점이 도출될까요? 타협점이 도출돼야 맞는데요. 네.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우리가 과거에 상례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어떤 그런 행동 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갑갑한 심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 협박이다 내지는 전멸이다라고 하는 친윤계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은 당이 우선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여사가 우선이냐라는 그 질문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친한계의 이런 이탈표가 애초부터 걱정이 됐다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쇄신과 개혁에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단계 같은 걸로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론에 빠질 것이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계속 당대표를 흔들다가 지금 그 이상한 이슈로 즉 그 단계를 계속 가지고 흔들면은 특검표에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상한 정국으로 서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표가 있다면 친한계가 될지 친윤계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데 친한계 친윤계 해가지고선 한동훈 대표를 단계로 발목을 잡았으니 우리는 친한계니까 결국은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자체도 발상이 상당히 유치한 겁니다. 네. 적어도 빼지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 품격을 스스로가 지금 그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뭐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에 뭐 당이 쪼개지거나 뭐 대통령 탈때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가정 전제입니다만 그러면 지금의 친한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은 치고 빠지기 식의 전략적인 언급 수준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지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은 파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위 정권이 조기 그러니까 붕괴될 경우에는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도 그렇게 상당히 공격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거의 소위 말해서 갖다 바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친한계의 정치적 이해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또 가족 이름으로 무더기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고발 내용에 한 대표 가족들 의혹은 빠졌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친윤계는 이게 뭐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네. 가족이 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름만 같지 뭐 생년월일도 다르다 그러지만 다른 가족은 어찌됐든 간에 그 희귀성도 그렇거니와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초동 대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그 대치 정국을 만들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를 예를 든다면 어떤 해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재치를 발휘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강대강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참 검사, 율사 출신이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라는 것은 네. 본인의 그 어떤 신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차 교수님, 당원 게시판 논란에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참전했습니다. 친한계가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저주했다라고 하자 고모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원 게시판에 보면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지금 공격의 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금 상당히 저주성 글도 있는데 거기 그 쓴 사람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였다. 그러면 왜 우리 쪽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뭐 그런 쪽의 아마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공개화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자제해 왔는데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김옥금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신지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그 순간 결국은 뭐라고 사람들은 보느냐면 일종의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풀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여당이 빠져들어감에 따라서 여당이 정작 필요한 이 여권의 쇄신이라는 그 작업 자체가 올스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흥정 변호사가 2017년 맘카페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중 여론 조작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당 게시판에 가족들이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가족의 이름으로. 네. 그거 자체는 저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꽃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아내입니다라고 꽃바구니를 보낸 게 아니라 제3자인 것처럼 하면서 꽃바구니를 보냈다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자 또 친한계에서는 조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대통령의 처고모라는 분이 윤석열 총장 시절인가 뭐 화환을 300여 개를 보냈다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달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또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참전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예를 든다면은 지난 총선 때 한이 맺혀서 지금 참전하는 장해찬 씨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대권 가도를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라 그랬는데 범법의 유무를 차치하고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마치도 대표나 정치인이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기가 많은 것처럼 꽃바구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냉소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것이 좀 그 한동훈 대표에게도 민망한 일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치인과 국민의힘 정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똘똘 뭉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해도 시원치 않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여당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그 반추해보는 그런 정도의 성이라도 가지라고 성토하고 싶습니다.